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문맥압 항진증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간경변증 말씀을 드릴 때 간경변증의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 문맥압 항진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간경변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문맥압 항진증이 올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전반적인 오늘은 그 문맥압 항진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간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간 설명을 드릴 때 이 장에서 이제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전달이 된다 그랬죠? 간 문맥으로 전달이 된다 그랬죠? 그럼 이 문맥에서 이제 간으로 가져가서 이제 뭐 영양분 대사할 건 하고 뭐 독소 해독할 건 해독을 하고 균이 있으면은 뭐 잡아서 죽이고 뭐 이런 것들 다 한단 말이에요. 호르몬이 있으면 호르몬도 조금 적절히 처리를 하고 비타민 있으면 비타민 활용하고 비타민 D 있으면은 뭐 그거 좀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간에서 다 해요. 얘를 통해서 이제 들어온 혈류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처리한 거를 이제 간 정맥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이게 1차 처리가 끝난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자 그러면은 이제 간 정맥에서는 어디로 가나요? 이제 하대 정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하대 정맥 큰 정맥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심장으로 피를 가져가요. 그러면 이 심장에서는 다시 펌프질을 해가지고 전신으로 내보내겠죠. 근데 그 전에 어디를 거치나요? 심장이 이렇게 들어온 피를 폐로 보내죠. 폐로 보내면 뭘 얻기 위해서 보내죠? 산소를 얻기 위해서 보내죠. 산소. 여기서 이제 영양분이 충만한 피가 이렇게 와가지고 처리까지 거쳤어요. 균도 없고 적절히 처리된 영양분들이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심장을 거쳐서 근데 여기에 있는 피는 산소는 없어요. 산소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폐로 다시 보내가지고 산소를 얻은 다음에 전신으로 가겠죠. 대동맥을 통해서 다시 이제 심장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대동맥 이게 이제 대동맥이라고 쳐요. 그러면 전신으로 이제 이 대동맥 뻥 하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데도 많이 가요. 뭐 다리로도 가고 뭐 오만 데로 가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 가닥은 다시 간으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옵니다. 요게 뭐냐면 요게 간 동맥이에요. 간 동맥. 그러면 이 문맥하고 동맥이 거의 비슷하게 이게 와가지고 이제 간을 통과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이 두 개의 혈관을 받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경동맥 화학 색전술 할 때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간에서만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간에서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치료, 국소 치료 중에 색전술이라는 걸 이제 이래서 할 수가 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다 분질을 내요. 막 갈라져가지고 이제 분질을 내고 또 내고 아주 가느다란 혈관으로 갈라지죠. 그러다가 제일 가느다란 혈관이 뭔가요? 혈관 중에 제일 가느다란 혈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모세혈관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많이 배웠을 거예요. 모세혈관. 근데 우리가 간에서 이 부르는 모세혈관 조금 명칭이 달라요. 간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굴 모양 혈관이라고 부르요. 굴 모양 혈관. 혈관 모양이 이렇게 굴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굴 모양 혈관인데요. 뭐 별거 아닙니다. 모세혈관이랑 똑같은데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으니까 혈관이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요 안이 이제 피가 지나다니는 데고요. 여기 혈관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세포가 이렇게 쭉 감싸고 있어요. 얘가 세포가 타이트하게 이쪽을 이제 교환하고 하는 건데 이 혈관에서는 이런데 이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뭐 아이고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게 아니고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타이트하게 돼 있는데 타이트하게 돼 있는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멍이 숭숭숭숭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이게 영양분들을 이 간세포하고 그러면 간세포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간세포 조금의 간격을 두고 간세포가 있어요. 이 간격을 우리가 또 뭐 부르는 말이 있어요. 뒷세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뒷세 공간. 이 뒷세 공간 후에 이제 간세포가 있는데 이 영양분이나 처리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그냥 숭숭 다 내보내서 간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이 간세포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먹는 거에 직접적으로 딱 노출이 되는 그런 어떤 세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별로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숭숭 뚫린 구멍을 통해서 쭉 다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저는 약간 간세포에 대해서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맞닥뜨리는 그런, 물론 뭐 여러 장세포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중요 장기에서 딱 처음 맞닥뜨리는 이 감시자의 역할을 바로 우리 간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서설이 길었는데요. 이제 요런 거는 제가 이제 굴 모양 혈관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느다란 혈관, 이 굴 모양 혈관이 됐다가 다시 이제 모여가지고 얘가 이제 간 정맥으로 이렇게 피를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순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간 문맥, 이 문맥 앞 항진증이라는 거는 여기에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 이제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간 문맥이니까요. 여기에 이제 그 압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이 굴 모양 혈관을 기준으로 나눠요. 이게 영어로 이제 사이노소이드라고 하거든요. 사이노소이드. 지금부터 그냥 사이노소이드라고 할게요. 이게 왜냐하면 이걸 이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사이노소이드보다 앞에서, 그러니까 프리가 앞이란 뜻이고, 사이노소이드가 이제 굴 모양 혈관이 요 앞에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 그다음에 원인이 이 사이노소이드 안에 있는 경우. 그다음에 원인이 그 뒤에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노소이드보다 앞에서 그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요거는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안 간 거예요. 모세혈관까지 안 가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혈전이라든지 혈전 피딱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에서 이제 혈전이라고 하면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이 문맥에 혈전이 있는 경우, 피딱지 같은 게 있으면 길이 좁아졌으니까 당연히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기생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혈 흡충증. 이 기생충은요 어디 사냐면 여기 사는 건 아니에요. 문맥은 아니고 문맥보다 조금 더 작은 문맥, 여기 조금 갈라져서 요쯤에 있어요. 기생충이 여기 살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압력이 올라가겠죠. 좀 약간 특이한 기전이라서 요런 거가 이제 옛날에는 의대생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옛날 족보를 98년 뭐 이런 족보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자체를 좀 보기 어렵거든요. 이런 걸. 근데 어쨌든 기생충이 여기 사니까 이 압력이 올라간다.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굴 모양 혈관 여기 내에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간 경변증이 있겠죠. 간이 일단 딱딱해지는 거. 뭐 그거 말고도 뭐 간이 이제 섬유화가 되거나 아니면 뭐 지방간염 이런 데서도 조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간 경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간 자체 내에 뭐가 이렇게 막 쌓이는 병, 아밀로이드 같은 게 있어요. 아밀로이드증. 여기저기 이상한 단백질이 막 이제 쌓이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여기 이제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간 문맥의 압력도 함께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다 지나가서 정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뭔가 이제 막혀 있는 거예요. 요런데 뭐 여기서 막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요렇게 이 간 정맥으로 가기 전에 조금 이제 가느다란 정맥, 여기서 이제 막혀 있는 거를 우리가 그냥 정맥 폐쇄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맥 폐쇄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좀 큰 간정맥 여기가 막혀 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신드롬, 버드 키아리 신드롬이다 이렇게, 버드 키아리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건 좀 드물어요. 많이 못 봅니다. 특히 이제 이 버드 키아리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유병률이 한 100만 명에 한 명 이래요. 100만 명에 한 명. 자, 100만 명에 한 명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뭐 한 7천만이라고 치면은 우리나라에 70명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유병률이죠.
이 주로 이제 어떤 형태에서 오냐면 이 여기에 왜 이런 뭐가 생길까요? 이게 이게 이제 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피에 뭐 그러니까 이 혈액 질환들이 있거든요. 혈액 질환. 좀 특이한 혈액 질환이 있어요. 적혈구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한다든지 뭐 또 다발성 골수종 같은 약간 암성 혈액 질환. 요런 데서 이제 요런 게 잘 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뭐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요런 질환은 아주 드물다. 그래서 책 교과서에 보면은 요런 질환 설명할 때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very rare 이렇게 very rare. 레어만 해도 드물다인데 이게 엄청 드물다. 야, 이 100만 명당 한 명. 요 정도가 돼야지 이제 이런 표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기전은 굉장히 간단하죠. 어디에서 이제 뭐 어디 이게 근데 꼭 뭐 이런 혈전이 아니라 여기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렇게 막아도 다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전은 간단해요. 어디에서 뭐가 이제 저항이 증가했느냐에 따라서 이 문맥압이 올라가는 그런 요소 기전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맥압 항진증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꼭 이 내용보다는 그냥 요 전체적인 요런 순환의 개념 요런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